대통령실이 천공과 엮이지 않으려고 어제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큰 게 터졌습니다. 전공의가 천공과 만남을 제안했는데 관종인 천공은 영향력을 위해 만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류오카다 전 카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는 5일 개인 SNS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며 오는 8일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1대1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공은 윤석열 내외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600명을 언급하며 설마 용산이 그렇게 하겠어 라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네,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언론들이 전 우리나라 최대 적폐라고 보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판단할 때 많은 뉴스를 참조를 하죠. 언론이 뭐냐 하면 무엇이 중요한 소식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게 언론이잖아요. 신문사, 방송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저널리즘은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언론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이권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만 골라서 유포하는 단계라고 봐요. 네. 뭐 제가 65인데 제가 살면서 언론이 한 번도 그러지 않은 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1987년 6월 달에 군부 독재한테 빼앗긴 언론의 권력을 자기들이 되찾기 위해서 투쟁한 거 본 거 그게 다고요.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진면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뉴스를 의심하시라. 예, 그리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해주는 언론인들의 말을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는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자기의 얘기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다양하고 서로 다른 얘기들을. 그것들까지 같이 참조해서 어떻게 어느 후보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나에게 좋고 이 세상에 좋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판단 안 서서 투표 포기한다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모든 일은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고요. 주권자가 자기 일을 안 하면, 잘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제가 믿는 것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서 기권표를 찍더라도 투표장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현재 예상했던 것처럼 언론들이 판세의 변화를 주려고 우리 후보들을 핀셋으로 전면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보다 언론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만 정상이면 검찰도 절반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대통령이면 수사관들과 검사를 분리시켜서 기소청으로 떨구면 그만이죠. 문제는 언론인데 저쪽은 뉴스공장 하나로 TBS를 완전히 날렸습니다. 왜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두창이를 끌어내려 정권을 잡으면 철저하게 응징하길 바랍니다. 언론사 몇 개를 날리건 역풍 없습니다. 애초에 이쪽 편인 언론 자체가 없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의 사주가 건설사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제일 날리기 쉬운 게 건설사입니다. 몇 개 건설사 날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사주가 망하면 언론사도 흔들리겠죠. 언론을 개혁한다. 더 선명하게 할수록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지지도는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번 총선의 언론 보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